여권이나 항공권을 드릴 때 꼭 이렇게 손을 꼭 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수달입니다. 오늘은 나라별 손님 특집 인도 편입니다. 제가 지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도 승객들을 응대하는데 정말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분들이 카운터에 오시면 멀쩡한 손님들도 모두 다 휠체어를 신청하시는 겁니다. 잘 걸으실 수 있는 건강한 손님부터 심지어 어린이들까지, 어린이 포함해서 가족이 4명이 오면 휠체어 4대를 모두 다 신청해서 4분 다 휠체어를 타고 게이트까지 가고 싶어 하세요. 휠체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. 휠체어를 타고 카운터에서부터 게이트까지 휠체어 담당 직원이 밀고 모셔다 드리고요. 또 가는 길에 있는 보안검색대랑 법무부에서도 좀 빨리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항공기를 탑승하실 때도 휠체어 손님은 먼저 탑승을 하게 되어 있고요. 거동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조리 휠체어를 신청해서 어떨 때는 한 비행기에 휠체어가 27대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. 인도 지점에서 계시던 분께 듣기로는 그분들은 비싼 비행기 표값을 내고 탔는데 모든 서비스를 다 누려야 본전을 찾는 거다, 그런 생각에 다 휠체어를 신청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항공사의 휠체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손님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동이 가능하신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신청하시는 것도 안 되겠죠. 장애인증이나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. 휠체어 서비스는 장애인이 아니라도 이용이 가능하시고요.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장애인이 아니지만 다쳐서 목발을 짚으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휠체어 이용이 가능합니다. 또 보편적으로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시면 이제 인도에 여권이 났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여권이나 항공권을 주고받을 때 인도 남자분들의 특징이 손을 이렇게 스쳐요, 꼭.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정말 수속을 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만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인도 손님들한테 항공권 드릴 때는 끄트머리를 잡고 드리자 막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인도 분들을 수속하면서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여권을 열어보면 생년월일이 나와 있잖아요. 근데 그 생년월일이 1월 1일인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.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생일에 대해서 잘 안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외를 갈 때 급하게 여권을 만들면서 생일을 모르니까 1월 1일로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도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. 또 제가 카운터에서 정말 당황했던 경우는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을 산 손님이에요. 근데 카운터에 그냥 와서 나 비즈니스 클래스 주세요,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그래서 손님 이코노미 클래스 구입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불편하니까 그냥 비즈니스 주세요,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세요. 그래서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싶으시면 요금을 더 내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나 돈은 내기 싫고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주세요 하고 그냥 안 가고 옆에 서 있어요. 계속 다른 손님이 짐을 뭐 포장을 하거나 잠깐 틈이 나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 비즈니스 클래스 달라고 계속. 또 어떤 분은 나 비즈니스 클래스 달라고, 왜냐면 나 항공사 직원의 친구라고, 그러면서 진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주머니에서 증거라고 하면서 꺼내주는데 항공사 직원들의 명함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. 이렇게 수속을 할 때마다 직원한테 명함을 달라고 해서 그 명함을 이렇게 모아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나 항공사 직원 친구다, 뭐 해줘라, 이렇게 막 요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같은 맥락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, 그냥 와서 비상구 자리가 없는데도 와서 계속 비상구 달라고 줄 때까지 계속 옆에 서서 안 가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. 근데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오기면 드리느냐? 절대 안 드립니다. 당연히 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클래스 못 드리고요. 비상구 좌석도 이미 다 나가서 자리가 없는데 그분이 거기서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서 이제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안 들어가면 비행기 못 탄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나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라운지 티켓이라도 줘,
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결국 포기하고 들어갔던 인도 손님도 있었어요. 또 한 사례는 인도 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들은 사례인데요. 인도에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많이 남아있대요. 인도 공항에서 지연이나 결항이 되면 정말 아비규환이래요. 사람도 진짜 많고 통제도 안 되고, 카스트 등급에서 조금 높은 등급의 사람을 우리 항공사 직원으로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고 나서는 아주 공항 통제가 잘 된다고, 네, 그런 얘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인도 카운터 소속하면서 좀 좋았던 특징은 없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. 딱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. 인도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. 한국 손님들 중에 인도의 성지순례를 불교 신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짐도 거의 없으시고, 짐도 거의 없고, 카운터에서 요구사항도 거의 없고, 뭐 심지어 마일리지 적립 이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, 정말 수가 많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나가는 그런 점잖은 단체였던 기억이 인도를 수속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. 네, 인도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정말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제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